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한주원이고, 저는 이제 그로브러닝 졸업한 여러분들 선배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 저희가 6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5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에 대한 얘기는 앞에 말씀을 해주신 선배님이 충분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입시판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하는 방법에는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뭐 플랜 어떻게 쓰셨나요? 과목별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질문도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공부를 어떤 스킬적으로 잘하고 싶으시면 공부를 그냥 많이 해보세요. 뭐 앞에서 말씀해주신 공부법도 있고 지금 당장 입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선생님들 있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있고 뭐 유튜브에 뭐 메가스터디 이투스 이런 1타 강사들이 말하는 동기부여 영상, 뭐 공부하는 방법 영상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한 가지 공부 방법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가 단시간에 성적이 오르겠지 하고 믿는 거는 막말로 약간 이 공부를 날로 먹으려는 심보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지금 이제 수의학을 공부하고 있고 제가 하는 공부를 되게 좋아하고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공부를 가지고 할 일들도 저는 되게 사랑하고요. 지금 제가 학교를 5학년째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버스를 탈 때 되게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학교에 오기까지 했던 노력들, 지금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던 다른 공부들을 긍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했던 노력들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즐겁고 재밌고 계속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꿈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꿈을 찾고 그거를 이루는 과정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루하루 꾸역꾸역 내가 해야 되는 이만큼의 공부를 해나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하루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야생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수의대에 왔어요. 사실 이 사진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좋아하는 거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해주시면 이따가 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를 지금 배우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까맣게 보이는데 야생에 사는 반달 가슴곰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마취총을 쏴가지고 눕혀서 이렇게 항생제를 주사하고 있는 거고 저거는 사냥이고요. 얘는 우리나라에 사는 이제 야생 맹금류들 다쳐서 이제 구조센터에 들어온 애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스스로 너무 즐겁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찾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현상을 생물학에 빗대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의 제목도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단세포처럼 꿈꾸기였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의 일을 이런 단순한 세포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물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것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꿈을 갖는다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계속 나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가장 단순한 생명체는 어떻게 살아나가지를 고민한다면 그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여러분 다들 알죠?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 이제 침입한 세균 같은 거를 잡아먹어서 면역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애가 백혈구고 도망가는 조랭이 떡 같은 이 까만 게 세균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 쫓아가서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세포가 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균이 여기로 도망가는지를 이렇게 막 찾아가서 먹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거의 대답은 이제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키모텍시스에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키모가 케미컬, 케미스트리 할 때의 어근이 되는 키모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거라는 뜻이고 텍시스는 여러분이 여기서 다른 데로 이동할 때 택시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목표 지점을 가지고 이동하는 걸 텍시스라고 해요. 키모텍시스라는 거는 어떤 생명체가 내가 원하는 화학 물질이 있을 때 보통은 이제 영양 성분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영양 성분이 있을 때 거기로 이끌려서 이동하는 현상을 키모텍시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명체가 이 키모텍시스를 가지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화학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리셉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센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감지한 다음에 그게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키모텍시스의 조건인데 숨이 차지? 잠시만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빗대서 우리가 꿈을 찾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페트리 디시 위에 놓여있는 한 마리의 아메바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시 어딘가에 우리가 원하는 영양물질, 우리는 지금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꿈이 어딘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어떤 직업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는 어떤 가치를 저는 지금 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페트리 디시 어딘가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먹어야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돈일 수도 있을 거고 명예일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사람마다 다양한 가치를 지향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거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그 끌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센서를 가지고 있다고 비유하는 이유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막 저는 이 찌리릿이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찌리릿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상하게 들뜨게 하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좀 느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추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제가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일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잘 살펴라 라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이제 센싱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해라예요. 그게 이 움직이기죠. 키모, 그 다음에 텍시스. 근데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경험이라는 게 진짜 별게 아니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 개미집을 구경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할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가로수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개미집에 개미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땅 밑에 개미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못된 짓이지만 집에 들어가서 숟가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개미집을 막 팠어요. 그랬더니 그 개미집 안에 있던 개미들이
막, 아, 우리 집 무너진다 이러고 도망을 나오는데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굴 안에 있는 개미 알들을 하나씩 다 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저의 최초의 그 찌리릿 모먼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감이 잘 안 되시죠? 그게 왜냐면 그게 저의 찌리릿이라서 그래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도 찌릿했다면 그분은 이제 생물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생명의 원리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 크고 작은 생태계가 구성되고 유지되고 이게 너무 짜릿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다큐멘터리를 엄청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엄청 보다가 어느 날은 이제 야생동물 수의사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거고 거기서 또 다른 찌리릿을 느꼈고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제가 한 고민의 과정을 좀 예시를 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튼 그런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경험들을 예민하게 감각해라 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일기 쓰는 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다 그냥 딴짓하고 싶을 때 일기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플래너 귀퉁이에 끄적거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살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무슨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뭘 믿는지를 어떤 정리된 형태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남한테 말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믿는지를 남한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내 생각에 대한 남의 의견을 들을 용기가 생긴다는 건데 그거는 내가 나를 믿어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내가 평소에 뭘 느끼고 믿고 생각하는지를 잘 느껴보고 표현하고 기록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그로브의 도움을 받았던 거는 그로브에 이제 에세이 쓰는 수업이랑 뭐 디베이트 북클럽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시나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이 많이 쓰고 말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것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솔직할 수 있는 하나의 기록 공간을 마련해라 라는 게 저의 추천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레벨에서부터 그거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 느낌을. 그래서 그거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뭐 그 분야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상식을 넓히는 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학교에서 캠프 같은 거 하면 신청하고 약간 이런 사소한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열린 마음으로 나는 이거는 좋아하고 이건 싫어해 하는 구분을 너무 이렇게 딱딱 나누지 마시고 나 이거 좋아할지도 나쁘지 않을지도 같은 정도의 가벼운 스탠스로 항상 많은 거를 경험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기록을 해보고 그거가 제가 하나도 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직 자소서 쓸 걱정은 안 하시나요? 아무튼 그 자소서라는 게 내가 어떤 가치에 대한 센서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 센서를 가지고 내가 뭐에 이끌렸고 그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했고 그 과정을 경로를 한 페이지 안에 쓰는 게 자기소개서고 면접이고 그게 입시예요. 그래서 성적은 사실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스토리가 있어야 입시에 성공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스토리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를 그러니까 내가 뭘 건드렸을 때
내가 두근거리는지를 좀 진지하게 계속 생각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넣은 슬라이드인데 얘는 이제 구조센터에 들어온 사기예요. 사기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 우리나라에 사는 야생 고양이과 동물인데 이제 칡으로 미화된 아무튼 그런 건데 이 친구가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다 잡아먹고 그 닭장 주인한테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걸로 맞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치면 꼬리뼈가 부서져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꼬리뼈 근처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뒷다리를 아예 못 쓰고 이렇게 구조가 돼서 들어왔는데 내가 얘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얘랑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보고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그게 성공적이었는지 살펴보고 참고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논문들이 다 영어로 써져 있고 교과서도 영어로 써져 있고 인터넷에서 보고 참고할 만한 자료들도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제 분야에서만 그런 걸 게 아니고 아까 앞에 선배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대학 가서 영어는 뭐 잘하면 플러스고 안 하면 뭐 그저 그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기본이고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고 이걸 잘하고 싶은데 영어가 장애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뇌가 말랑말랑할 때 언어를 배워두시라는 얘기를 네, 꼭 하고 싶었습니다.